이 이야기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유진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유진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전처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그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했지만 결국 집착과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사람, 남편이 감당이 안 됐다고 했던 사람, 이혼한 뒤로도 연락이 몇 번 왔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세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처가 전 남편 집에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기서 뭘 고민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털썩?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유진, 32살입니다. 남편 이성준과 결혼한 지 3년째 됩니다. 2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가정에 충실했고 민준이를 잘 챙겼습니다. 저도 육아와 집안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행복하다고 외치는 것도 아닌 그냥 담백하게 살아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날들 중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렸고 입고 있는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았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좀 더 들여다보다가 저는 알아봤습니다. 남편 핸드폰 사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남편이 지우지 않고 남겨둔 것들 중에서 박지수,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유진 씨죠? 그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박지수예요. 성준 씨 전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주소를 어떻게 알았지? 무슨 용건이지?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제정신이에요? 목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옆집에 들릴까봐 신경 쓰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서다가 현관 앞 상황을 보고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움인지 황당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지수야. 남편이 낮게 불렀습니다. 그만해. 일어나. 성준 씨.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매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다 포기한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여기가 어딘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여기밖에 생각이 안 났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끝났잖아. 오래전에. 알아. 그러면 왜? 갈 데가 없다고. 그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다가 황당함이 올라왔다가 이상하게 그 다음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갈 데가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죄송해요.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유진 씨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갈 데가 없어서요.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협박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짜로 갈 데가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유진아, 이야기는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릎 꿇은 사람을 현관 앞에 세워두고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서 내줬습니다. 왜 차를 끓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여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해봐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 찾아온 이유. 그 여자가 찻잔을 내려다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준 씨랑 이혼하고 나서 저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흐느끼거나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나열하듯이 말했습니다.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나가기가 싫어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별로 안 먹고 그러다 보니 돈이 떨어지고. 친정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전에 인연을 끊었어요.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요. 자세한 건 말하기 힘들고. 아무튼 거기는 못 가요. 친구는요? 없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성준 씨랑 있는 게 좋아서 친구들을 잘 안 만났어요. 그러다 다 멀어졌고 이혼하고 나서는 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 하나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직장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유일한 사람마저 없어진 겁니다. 성준 씨한테 집착한 것도요. 그 여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매달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준 씨를 더 힘들게 한 거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짜 사랑했어요. 집착이랑 사랑이 섞여서 망가진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만 봤어요.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몰리니까 생각나는 게 성준 씨밖에 없었어요. 갈 때를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이 집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청소든 빨래든 다 할게요. 밥도 하고 집안일 다 할게요. 그냥 있게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건 알아. 안 된다는 거 알아.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갈 때 알아봐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몰라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늘 밤은 못 내쫓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려는데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박지수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주변이 깨끗해져 있었고 식탁 위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왜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요. 손이라도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죄송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서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그제야 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박지수를 봤습니다. 박지수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와는 다른 눈빛, 뭔가 조심스럽게 따뜻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 박지수가 민준이한테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박지수를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박지수가 저를 봤습니다. 안아도 되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수가 민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처음 안아보는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 익숙하게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낯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지수 어깨에 기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쫓아내야 한다는 마음이랑 조금 더 봐야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셋이서. 남편은 불편한 표정이었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박지수는 조용히 먹다가 민준이가 흘리는 것을 닦아줬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물었습니다. 깔 때 알아보셨어요? 박지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더 묻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입이 닫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깔 때 알아봤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이 좀 부족해서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얼마나요? 일주일이요. 죄송해요. 일주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처음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의 그 당혹스러움이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또 불편했습니다. 알았어요. 일주일.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지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 말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쫓아야 했습니다. 정상이면 그래야 했습니다. 일주일 줬으면 됐잖아요. 더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까지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민준이가 열이 났습니다. 제가 체온계를 찾아 허둥대고 있는데 박지수가 먼저 찬 수건을 가져와서 민준이 이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무릎에 눕히고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민준이가 울음을 멈추고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됐습니다. 박지수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만 보고 구석에 있던 사람이 한 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차렸습니다. 낮에는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청소를 했고 빨래를 갰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 순간 또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편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잠깐이라도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집안일이 줄었다는 게, 제가 혼자 민준이를 보면서 집안일까지 다 할 때보다 확실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게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이 편안함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봐주는 상황이 어떻게 편안해집니까?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편안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가 더 이상한 겁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나와서 거실에 앉았는데 박지수가 조용히 거실 한켠에서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와 박지수 둘만 거실에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제가 불렀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 박지수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하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저한테 여기가 제일 안전한 데인걸요. 왜 여기가 안전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죠? 재혼한 남편 집에 전처가 와서 눌러 앉은 게 이상하긴 하죠.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지수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이상한 게 맞아도 여기 있는 게 저한테는 지금 최선이에요. 딱 그거예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문제는 박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박지수도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분명히 화를 냈습니다. 박지수가 나타난 날 그만하라고, 우린 끝났잖아.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지금 남편의 의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수가 밥을 차리면 와서 먹었습니다. 박지수가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 그냥 지나쳤습니다. 셋이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편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뭘? 박지수 씨, 언제까지 있게 할 거냐고.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보내. 내가요? 당신이 들여놨잖아.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들여놨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 달이 된 건 제가 매번 내쫓지 못한 거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불쌍하긴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쌍하다. 그 말을 하는 표정이 그냥 평범한 연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에 대한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물었다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들으면 안 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지수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박지수는 저녁을 차렸고 민준이를 씻겼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저도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목이 말라서 눈이 떠졌습니다. 옆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안 했습니다. 화장실 갔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려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박지수 방 문틈으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나? 그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숨을 참는 것 같은 소리, 낮게 떨리는 숨소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게, 조용히 달래는 듯한 목소리.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는 남편,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박지수, 그리고 남편이 박지수 얼굴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굳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다 끝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지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나 아직도 성준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라도 들킬까봐 숨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다른 거였습니다. 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선을 넘게 만든 건지도 몰랐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아이를 돌보고 같은 공간에서 2달을 보내면서 저는 이상한 관계를 이상하지 않은 척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의 감정도 다시 살아난 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 손끝에서 희미하게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수 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 울고 있던 박지수,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있던 남편. 화가 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지수를 들여놓은 건 저였습니다. 갈 데 없다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관계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했고 저녁이면 밥을 먹고 민준이를 안아주고 평소처럼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 태도가 더 이상했습니다. 죄책감도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당장 말해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박지수를 내쫓아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 할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의 관계 요구가 귀찮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더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민준이 돌보다 보면 밤에는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피곤하다고 둘러댄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박지수 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어깨에서 뭔가 내려가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완전히 새로운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나기 전 남편이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현실감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제가 끼어든 사람 같기도 하고 원래 있던 자리가 잠깐 비어 있다가 다시 이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 손이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더듬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전처 방에 들어가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이러는 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밀쳐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제 남편은 박지수만 찾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이 집에서 제가 밀려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아주 짧은 순간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결국 모르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모르는 척 연기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결혼하고 나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아마 남편은 남편대로 숨기고 있다는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이 집안에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이상한 불안감과 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들이 뒤엉켜서 오히려 서로를 더 강하게 붙잡게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정말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남편도 박지수도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끊어내지 못하는 저까지 셋 다 어딘가 망가져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집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밥 냄새가 났고 민준이는 웃으며 뛰어다녔고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저도 장을 보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수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밤에 가끔 박지수 방으로 간다는 걸. 남편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셋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셋이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서로에게 기대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인가? 저는 아직도 고민합니다. 이 관계를 지금이라도 끝내야 하는지, 박지수를 내보내야 하는지, 정상이면 그래야 합니다. 이건 분명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망설여집니다. 갈 데 없는 사람을 제가 쫓아내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이 생활이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준이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집안일이 돌아가고 저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에 제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불쌍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쌍함, 편안함, 불안함, 죄책감이 다 섞여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박지수가 차린 밥을 먹었고 민준이는 박지수에게 안겨 웃었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를 지금이라도 내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이상한 공존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